앞서 BTV 뉴스가 보도한 공공기관 장애인 화장실 문제에 대해 개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계산이도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화장실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넓은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또 양변기에 등받이를 설치하는 등 보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기관 내 장애인 화장실이 비좁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 상황 때 사용할 비상벨은 누르기 힘들게 설치돼 있고 변기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역사 내 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변기에 등받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의 거리가 좁아 움직이는 것도 불편이 따릅니다. 고장나는 거 뭐, 안 내는 게 되게 많은 할머니도 저거 들어갈 수 없어. 저거 물을 못 따라. 그게 돼 안 나. 장애인단체와 지역대학이 인천 지하철 1, 2호선 내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했습니다. 20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비좁은 공간과 시설 비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비상벨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치됐습니다. 2호선은 아무래도 다른 지하철보다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는 해요. 배변기 등받이나 비상벨 위치가 너무 등 뒤쪽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장애인단체는 예고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용자인 장애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치해 벌어진 결과란 겁니다. 때문에 설계부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근본적인 방법들은 설계 당시부터 실제로 휠체어를 타시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를 묻고 도면을 꼼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됐었을 때는 나중에 또 공사비가 그때 때문에 들거든요. 이번 조사 대상은 인천 1, 2호선 역사 57곳. 조사단은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결과를 인천교통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광주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곳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보호센터가 입주한 상가 건물 3층에 원래 있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 건물로 이동합니다. 여기 계단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발달장애인이 찾아간 곳은 옆 건물의 한 장애인용 화장실. 센터와 같은 층에 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주일 전 없어지고 일반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2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세면대가 없어 손조차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그래도 넓으니까 교사나 선생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개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칸이 꽉 차다 보니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없앤 건 같은 상가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은 일반 화장실이 무단으로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조됐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으로써의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무단 개조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편의시설을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이렇게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광주에만 39곳,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이나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에게 뭐 접근성이라든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앨리스 동력고사 아이돌 영역 덕후라면 허가. 공공시설에 가면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상당수가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비좁아서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창고처럼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고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았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도 문을 닫기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휠체어가 끼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황당합니다.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앞선 행정복지센터보다 화장실이 더 비좁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자 내부가 꽉 찹니다. 결국 휠체어를 밖에 두고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곳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인천 지역 29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18곳이나 됐습니다.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특히 8곳은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문제 지적에 대해 행정기관은 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언제를 받았고 그 사연에 대한 부분들은 또 향후에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입장이 그냥 저희가 들었는데 오셔서 그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행정기관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장애인 단체는 인식 개선을 주문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바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구나.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편 민들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 시설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은 평일 낮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탓이 큰데요. 그렇다면 집 안에선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을까요? 일반 주택의 경우 따로 개조 공사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뇌병변 장애인 황철호 씨. 집안에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입구와 변기 사이 거리는 84cm.
휠체어 길이는 이보다 긴 91cm이기 때문입니다. 변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100% 부딪혀서 변기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결국 활동지원사가 와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계실 때는 기저귀를 차는가 용변을 참는 루틴이 돼가지고 신축 아파트는 사정이 나을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남편이 휠체어를 타게 된 김모 씨. 새로 입주한 아파트 화장실은 폭이 좁아 휠체어를 타곤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손끼임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서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간이요. 화장실 변기를 급한 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럼 손은 어떻게 씻지? 양치는 어떡하지? 공중 화장실의 경우엔 출입구 폭을 9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정용 화장실은 의무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결국 자비로 개조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은 뭐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큰 무리가 없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올해 정부의 장애인용 주택 개조 사업 예산은 28억 5천만 원, 1,500가구 정도를 수리할 수 있는 돈인데 화장실뿐 아니라 문턱이나 경사로 공사 지원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무대 설 때마다 이제 긴장되잖아. 근데 그럼 이제 마음. 요즘 웬만한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화장실을 정작 이용할 수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명품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 24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힘겹게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가 청소용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건물, 아예 장애인 화장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 빌딩이든 있긴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청소도구함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둔 곳도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은 방법도 다양합니다. 누군가 사용하는 것처럼 불을 켜놓거나 계세요.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잠긴 문에 고장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화장실도 발견했습니다. 대변기가 고장나 사용이 금지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직접 내려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한결같이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변기 위에 온물이 막 묻어있고 무슨 뭐 라면 같은 거 먹은 것 같아 막 쏟고 막 그런 게 휴지를 막 함부로 막 훌훌 말아가지고 집에 쳐놓고 일반인들이 줄 많이 쓰는 거지. 그거 막 다 칠칠한다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다 토해놔. 그거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저희가 가려는 거죠. 최근까지 세종시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관리 감독할 부서가 입주한 상가의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 할 말 다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은 돼 있으나 부과 기준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높이겠다며 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화장실의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쓸 수 없는 도심 공원의 실태를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상구 삼락생태공원, 도심 속 공원으로 가을 정취를 느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녹색의 잔디, 나무 의자, 공중 화장실 등 이용자들의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딴 데보다 청결하고 청소도 다 잘 돼 있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좋아요. 대부분 시민들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리프트에 오릅니다. 장애인 화장실 높이는 1m 위. 리프트가 잘 올라가나 싶더니 이내 멈춰섭니다. 전동 휠체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죠. 다른 화장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멈춰서거나 반대로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 자칫 떨어질 위험도 높았습니다. 공원에 있는 16곳의 화장실 가운데 10곳은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리프트가 작동을 안 했고 6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수리 중이었습니다. 또 화장실은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권마저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 부산시를 보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고 인근 환영생태공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낙동강 관리본부는 화장실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리프트도 살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생이 가끔씩 나요. 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바로 선물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선물을 이제 의료처다가 맺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상태가 보니까 전동 휠체어 무게를 고려하지 못해 이용이 어려운 삼락생태공원 장애인 화장실. 이 말뿐인 점검이 아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장애인들도 공원 등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 화장실 대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집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족사랑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민우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들어선 지체장애 1급 김춘봉 씨. 변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는데 손이 잘 닿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로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안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은 변기 바로 옆에 휠체어를 붙여야만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바싹 붙이지 못하면 옮겨 앉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측면에는 반드시 75cm 이상의 공간을 둬야만 합니다.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4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함께 쓰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이 급할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배뇨나 배변의 기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바지에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든 가족사랑 화장실은 모두 193곳. 장애인들이 불편하건 말건 법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 채 장애인 화장실을 뜯어 고쳐놓은 겁니다. 뒤늦게 한국도로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주말 동안은 바르고 월요일 날 보니까 이 잔머리가 진짜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애인들도 공원 등에서 산책을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집니까? 주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김병민 씨는 공원 화장실 이용이 두렵습니다. 좁은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가파른 경사로에 뒤로 넘어갈 뻔하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실 칸 문이 좁아 이용조차 어렵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참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시는 거는 어디로? 주변에 지하철역 있으면 지하철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화장실을 가르치는 걸 좀 꺼려하세요. 들어간 입구부터 저렇게 경사로가 돼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통틀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또 다른 공원의 화장실입니다. 내부 공간부터 협소합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1.4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손잡이 또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회전식 손잡이가 필요한데 이곳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변기의 중심과 손잡이의 길이는 40cm 이내여야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실제 길이는 60cm가 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면대 높이가 낮아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준에 안 맞는 이유는 우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법률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화장실들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도 이제 이 순간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을 잘 꾸며놓는 게 좋겠죠. 98년 처음 제정된 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속도차로 인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당신은 착용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고재민 기자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만약 장애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엔 그에 맞게 집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임대주택에 들어간 한 중증장애인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집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한 평 남짓한 화장실 안으로 좀처럼 들어서질 못합니다. 문턱을 넘으려고 1분 가까이 계속 오가다가 겨우 자리 잡고 변기 뚜껑에 손을 뻗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어가다가 오죽하면 바지도 내리기 전에 거기를 보고 수치스럽고. 화장실 문폭은 68cm, 휠체어의 뒷바퀴 너비는 69.5cm.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앞바퀴만 겨우 밀어넣은 채 몸을 던지다시피 변기로 건너타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화장실에 입구가 팍 걸려가지고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이 집은 지체장애 1급 이경희 씨가 약 2년 전 입주한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9cm 높이의 화장실 문턱처럼 집안 곳곳이 이 씨의 일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땐 후진이 필수. 현관 양옆의 벽 때문에 외출형 휠체어의 방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겨우 들어오고 한 사람도 더 못 들어와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휠체어를 세워야 되는데. 부엌 살림도 높아 다치기 일쑤입니다. 허벅지 기름도 튀어서 소드도 있고 팔도 막 기름이 흘러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 임대주택의 모집 공고. 지체장애인이 신청하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말을 믿고 LH에 전화했지만 답변은 뜻밖에도 안 된다였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싱크대는 낮춰봐야 10cm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이유를 댔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받아 직접 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 씨에겐
사실상 집을 고치지 말라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못 하나를 박아도 다 복구해놔야지. 안 그러면 보증금에서 다 빼요. 그러면 저는 그 복구는 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편의를 고려해 지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봤습니다. 화장실에는 장벽 같았던 9cm 문턱을 없애고 쉽게 열리는 미닫이 문을 설치했고 세면대를 치우고 변기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경사로로 만들어진 현관 역시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충분합니다. 부엌 싱크대도 아래 빈 공간을 뚫어 휠체어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앞이 막혀져 있으면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 씨는 장애인이라고 집조차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도 자기 집인데 혼자 화장실이나 주방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차별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인 만큼 장애인 시설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애시당초 공사가 어려운 거였다면 입주 공고에 미리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서야 LH는 집을 고쳐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진정을 제기한 이 씨 한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가구도 장애인 가구도 같이 좀 고려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까지는 그냥 연락처도 넘겨버리더라고요. 화장실조차 가기 어렵다며 매년 LH에 호소하는 장애인은 340여 가구. LH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맨날 울부짖고 화를 내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바로 간다 고재민입니다. 길동초등학교에 설치된 로봇 컨셉의 화장실. 로봇 모양의 소변기와 세면대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동안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공간으로 화장실을 뽑을 정도로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서울시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교육청과 손잡고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30억 원을 투입해 총 440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101개 학교에 여러 명이 함께 양치할 수 있는 양치대를 설치한 이후 서울시 양치율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함으로써 그 학교 폭력도 감소되고 그리고 양치율 같은 경우도 36.6%에서 60.1%로 이렇게 높아갑니다. 올해에는 변기 개선에 집중해 245개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 60%를 밑도는 서양식 변기 설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변기 한 개당 이용 학생 수가 15명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볼일을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기당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또 실태입니다. 그래서 15명 이상인 학교 변기 추가로 설치하고 금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해가지고 이 변기 수를 11명 기준으로. 서울시는 2017년까지 목표했던 675개 학교를 초과한 800개 학교를 개선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남녀 화장실을 같이 쓰라고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들에게만 이런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임시 화장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경사로도 휠체어 리프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휴게소는 열흘 전부터 남자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임시 화장실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 들른 장애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남성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앞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안내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자 화장실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여자 화장실 공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자 장애인들 역시 남자들이 들락거리는 남성용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얼마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법에 따라 공중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변기를 최소 1개씩 설치해야 하지만 공사 중일 때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공사는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휴게소 측은 장애인용 임시 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장애인들은 배려는커녕 2달 동안 비장애인보다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커피 한 잔. 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시설의 출입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YTN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공공건물과 복지시설 10곳 중 7곳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영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체장애인이 수동 휠체어를 타고 출입구 경사로에 들어서 보지만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기울기가 급해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이 경사로는 우리 일반 휠체어 가지고 올라갔다가 머리 깨지게 딱 맞아요, 이거죠. 20대 젊은이도 휠체어를 타고 도전해봤지만 자력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관공서도 장애인 통행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찰서는 접근로에 턱이 있거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경사로는 좁고 가파르거나 아예 주차턱이 휠체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공공시설과 의료, 복지시설 1,802곳에 대해 조사한 서울시와 지체장애인협회 자료를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은 68%, 의료시설은 63%가 급한 경사로와 출입문턱, 주차시설의 미흡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성뿐 아니라 점자블럭과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132개 항목의 점수를 평가해 종합 순위도 매겼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10개 시설 중에는 가산동 우체국을 비롯한 6개 우체국과 주민센터, 도서관이 포함됐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올랐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합점수를 서울의 지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자치구는 장애인 관련 조례수가 많았고 반대로 상태가 미흡한 구는 장애인 관련 조례수도 적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했을 때에 이용자의 편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돈도 돈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서울 소재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 인터랙티브 지도와 차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오늘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에 있던 건물 지하에서 이 가스가 새어나온 건데 이 때문에 한때 신림역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고 또 전동차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한 쇼핑센터 지하실에서 한론가스가 새어나왔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역과 연결된 건물 출입구를 통해 역사 안으로 유입되면서 역 출입구가 통제되고 20분가량 2호선 양방향 지하철 열차 6대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화기 등에 쓰이는 한론가스는
밀폐된 곳에서 농도가 짙어지면 질식 위험성이 있는데 오늘 100kg 분량의 가스가 유출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가스 누출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 3명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오늘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성범죄의 의도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기중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쳐 병원을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안 속에는 뉴스를 장식했던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도 담겨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의 호소로 공론화됐던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 또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올 말 들여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중증 외상센터에 직원이 딱 300명 있습니다. 임신 6개월 된 간호사가 헬기를 타고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배가 불룩해가지고 헬기에 뛰어오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은 997억 원, 지난해보다 약 1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돈은 권역 외상센터를 현재 13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전국에 4대뿐인 119 닥터 헬기 2대를 더 사는 데 쓰입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몰카 등 성범죄 우려에 남녀 공용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민간 건물 452곳에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데 처음으로 예산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총 1조 7천억 원입니다. 전기차 3만 대, 수소차 200대를 보급하고 도시 곳곳에 숲을 만드는 데 주로 쓰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역사에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환기 설비 46대가 설치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죽을 때까지 피부 시술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톡 까놓고 저는 안녕하세요 나동이들 나연입니다. 지은 지 25년 된 대전 도룡동 터미널 정류소는 인천공항행 고속버스 등이 오르내리는 경로로 이용객이 많지만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터미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화장실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민원에 유성구가 간이 화장실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인적이 뜸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부와 인천 공항행 고속과 시외버스가 오르내리는 대전 도룡동 무인 정류소. 지난 98년에 지어져 하루 편도 70차례, 매일 3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도 최소 2시간 이상 참아야 하는 불편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가야 되는데 그만큼 뭐 차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저 밑에 이상한 데서 보면 지저분하지. 저희 가면 엄청 지저분해요. 정류소를 운영하는 대전 복합터미널 사업자는 화장실 신설에 부정적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운영난이 심해졌을 뿐 아니라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 자체도 없고 추후에 관리 문제가 또 있고.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자 유성구가 화장실 신설에 나섰지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인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정류소 위쪽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간이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거리가 먼 데다 인적이 뜸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류소가 무인화되면서 쓸모가 없어진 사무실 자리나 바로 옆 인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 사무소였기 때문에 사무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고 옆에 하수구 위에다가 간이 화장실 같으면 복개해서 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구는 그러나 도로에 임시 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짓고 있는 야산 부지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대신 방범등과 여성 안심벨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의 각도를 90도 틀어 안전상의 우려와 주민들이 제기한 미관상의 문제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지은 지 25년이 된 대전 도룡동 터미널 정류소는 인천공항의 고속버스 등이 오가는 경로로 이용객들이 많지만 화장실조차 없어 불편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터미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화장실 조성에 난색을 표했고 계속된 민원에 결국 유성구가 간이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류소와의 거리가 멀고 인적이 뜸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서울 경부와 인천 공항행 고속과 시외버스가 오르내리는 대전 도룡동 무인 정류소. 지난 98년에 지어져 하루 편도 70차례, 매일 3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도 최소 2시간 이상 참아야 하는 불편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가야 되는데 그만큼 뭐 차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저 밑에 이상한 데서 보려면 지저분하지. 저희 가면 엄청 지저분해요. 정류소를 운영하는 대전 복합터미널 사업자는 화장실 신설에 부정적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운영난이 심해졌을 뿐 아니라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 자체도 없고 추후에 관리 문제가 또 있고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자 유성구가 화장실 신설에 나섰지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인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정류소 위쪽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간이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거리가 먼 데다 인적이 뜸해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류소가 무인화되면서 쓸모가 없어진 사무실 자리나 바로 옆 인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 사무소였기 때문에 사무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고 옆에 하수구 위에다가 간이 화장실 같으면 복개해서 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구는 그러나 도로에 임시 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짓고 있는 야산 부지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대신 방범등과 여성 안심벨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의 각도를 90도 틀어 안전상의 우려와 주민들이 제기한 미관상의 문제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너 여러분. 저는 나이키 러닝 코치 아이린입니다. 공원 등을 산책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집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푸르른 가을 하늘과 파란 동해 바다. 함께 보면 절로 가슴이 탁 트일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데 요즘 강원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중 화장실 문제로 때 아닌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유명 해변입니다. 가을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름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면서 자치단체들이 일부 공중 화장실의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청소하는 것이야 뭐 또 그 직원을 고용해서 공중 화장실 대신 인근 상가에 하루에만 수십 명이 찾아오는 등 화장실 이용객이 몰리면서 애꿎은 상가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요, 화장비도 많이 나가고 더군다나 모래사장 앞이기 때문에 그냥 뭐 모래 묻은 신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청소하는 것도 어렵고. 인근의 또 다른 해변 유일의 공중 화장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용 화장실 찾으려면 어디로? 안에 가시면 좀 걸려요? 예, 조금 차 타고 내려가봐요. 하지만 대신 찾아간 인근 해변 화장실 역시 입구부터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흙과 쓰레기가 세면대를 막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과 관리 문제 때문에 관광 비수기까지는 화장실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만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굳이 사람이 없을 때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필수 편의시설조차 배려하지 않는 동해안 해변. 강원도 관광객 수용 실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무대 설 때마다 이제 긴장되잖아. 네, 그럼 이제 마음.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런 화장실 표지판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민간 건물에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만 한 해 1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받고 문을 걸어 잠근 곳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 건물 앞입니다. 개방 화장실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 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열어놨었거든요. 작년까지인가? 원래 열어놔야 되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잠그시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의 대로변입니다. 역시 개방 화장실 표지판이 가리키는 건물로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말로만 개방형이지 일반인이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이렇게 잠겨 있어요, 혹시? 주말에만 열려요. 서울 시내 민간 개방 화장실은 1,143곳. 건물주는 자기 화장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많게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휴지나 비누 같은 현물로 지원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한 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받고 아예 개방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겁니다. 매일매일 하긴 불가능해요. 사실상 신문장 한 사람인데 다른 건물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물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오면은 예고에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오바이트 해놓고 청소하는 거 이것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기분 받은 거 있고 또 연기 받은 거 앉아서 술을 먹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도 필요 없다며 화장실 개방을 철회한 곳만도 지난 5년간 176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받고 화장실 개방에 인색한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항상 잠겨 있어요. 거의 기분 나쁘죠. 이름만 개방이고 그냥 그러면 개방 소리들 빼든가. 그죠? 개방 화장실에 적잖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래 취지대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이용자들의 공동체 의식도 필요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국제공항의 화장실. 남녀가 같이 선 그림과 함께 올 젠더, 즉 모든 성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부에선 남녀가 세면대를 함께 쓰고 화장실 칸은 천장까지 이어진 문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남녀 화장실 중 어떤 곳을 사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전 세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성별을 문제 삼아 화장실 사용을 막거나 급기야 총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성중립 화장실 추가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전 세계 국제공항 최소 10곳 이상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moving this place of risk makes it a little bit easier. It's one thing off the list that I don't have to think about when I'm going to travel.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까지 공립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도 거셉니다. 남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성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Follow the rules and put separate bathrooms in. I'm concerned for the safety of my daughter and my son as well. And that's very simply it. It just all comes down to safety. 미국 유타주도 고등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 항의로 철회했습니다. He's trying to change culture through students, right? Putting in a new restroom design like this, getting kids used to sharing spaces together so that it then becomes normal. 영국에서는 여성 화장실이 성중립 화장실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10월 이후론 신규 건물에 남녀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성소수자들도 마음 놓고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어떤 콘드로이트인데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올려해?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변기에 도저히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내 집 화장실도 이렇게 쓰는지 우리들의 공중도덕 그 현주소를 고발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번듯하게 반짝이는 공중 화장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문짝은 뜯기고 또 뜯기고 또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경첩을 옮길 자리도 없습니다. 바닥엔 담배, 그리고 침, 문이고 벽이고 불에 탄 자국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장에 말라붙은 저 화장지는 누가 그랬습니까? 내 집 화장실도 이렇습니까? 변기가 막혔으면 뚜껑이라도 닫아놓지. 이게 뭡니까? 휴지통 바로 옆에 버려진 휴지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세면대에 휴지를 놓고 담뱃불을 끈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를 했다는 표시를 쓱 지워버린 당신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담뱃재와 담배꽁초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새 뒤에서는
담배 물고 볼일 보시더군요.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은 왜 변기가 꽉 막혔을까요? 저 화장지는 누가 문틈에 걸어놨습니까? 앉아야 하는 곳에 볼일을 본 당신은 실수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앉지 못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체 물은 왜 안 내리는 겁니까? 내 집 화장실도 이렇습니까? 자기 집 화장실 같으면 엄청 요즘에는 냉장고보다 화장실을 더 깨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건조기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입니다. 물비누통은 부서졌습니다. 철제 상자에 담아 열쇠로 꽁꽁 묶어둬도 휴지를 훔쳐갑니다. 이렇게 해놔도 삿대를 부숴보면 어때요? 너무 부숴보니까 오늘 또 가면 또 먹었어요. 뭐 한 가지라도 부숴야. 목포시 공중 화장실은 54곳.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새벽 2시부터 청소합니다. 하루 2차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4월 달부터 해갖고 여름 되면 이제 제일 많이 한 거 오바이트 해놔놓고 막 지저분해 해놓고 일 하시는 분들 다 장애인이단 말이에요. 공중 화장실 수도요금 한 달 500만 원, 전기요금 400만 원, 화장지 값은 200만 원. 청소에 연간 1억 6천만 원이 들고 부서진 것 고치느라 계속 돈이 듭니다. 이거 다 세금입니다. 내 집 화장실도 이렇겠습니까?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건 더러운 화장실이었습니다. 여의도 면적 3배 야영장에 4만 명이 모였지만 화장실은 35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인력은 당초 15명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영국 대표단. 위생이 엉망이었던 화장실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t weren't great. We never had any toilet roll. Toilets were gross. They were very smelly.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잼버리 대회장 청소 영역 계획서입니다. 전체 청소 인력 76명 가운데 화장실 청소에 배정된 인원은 고작 15명 뿐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입니다. 지금은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이 넓은 공간에서 350여 개의 화장실을 15명이 청소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직위는 뒤늦게 청소 인력 76명을 화장실 청소에 모두 투입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하루 한 차례 청소가 원칙이어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화장실 청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에서는 화장실 820개가 설치됐고 하루 70차례 넘게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적인 위생 문제나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잼버리 대회장 청소 인력이 정해진 것은 지난 4월이어서 예견된 부실 운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넌 꼭 술만 마시면 기어오르더라. 청와대가 지난해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를 찾은 사람이 43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간이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관람객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겠다며 올해 7억 원이 넘는 예산도 받았다는데 왜 그런 건지 현장을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 관람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코스인데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뿐입니다. 너무 냄새가 나요. 여기서부터 화장실 냄새가. 거의 한 지금 50m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화장실 냄새가 나고 있어요. 청와대 내에는 실내 화장실 2곳과 또 다른 간이 화장실 2곳도 있는데 이 코스와는 떨어져 있어서 관람객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아직도 이런 간이 화장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화장실에 관람객들이 몰리다 보니 매일 청소해도 근처만 가면 화장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배어 있어가지고 지금 냄새 어쩔 수 없지 뭐. 왜냐면 벤틀레이션이 안 아니지. 되니까. 청소를 해서 냄새를 뺄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아닌 것 같아. 좁은 계단 위에 설치돼 어르신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청와대를 관리해왔던 문화재청이 올해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 7억 100만 원을 배정받은 뒤 올해 3월 말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면서 예산도 그대로 이관됐는데 새 화장실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화장실 신축 계획이 관저관리동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시설 공사비는 오히려 1억 7천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났고요. 리모델링 하려면 있는 시설물 다 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이 상당히. 문체부가 올해 청와대 내 간이 화장실들을 빌리는 데 사용한 세금만 5억 2천여만 원입니다. 문체부 측은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마다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작업이 유독 느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내년 연말까진 서울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변기가 꼭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4개가 화변기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화변기를 없애고 현대식 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최근 수해를 입은 학교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우선 배정하고 학교 냉방기 등 각종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데도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제출한 3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70% 이상이 각종 기금 등 적립금이었습니다. 올해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아 학교가 대규모 예산을 받아도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삭감이 예정된 만큼 여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기금이 아니라 학교 노후시설을 위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입니다. 각 학교마다 시설 개선, 환경 개선, 화장실, 교사, 그다음에 냉난방 등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적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라는 국회와 교육부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면서도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기금은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화변기는 가능한 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의회의 말씀을 좀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정한 마지노선을 만들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급식비 인상과 수해복구와 기초학력 대책 등 각종 교육 정책의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실 환경의 개선과 같이 돈 쓸 때면 그런데 쓰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지 그걸 다른 어떠한 이유로 곳간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오늘 교육위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So when I went to sleep, my jewels were here. And when I woke up, gone. The night's morning and I have none. 아, 또 위험한 거 이제 철거해버려야지 이거. 어쨌든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뜯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허. 자, 이놈이 튼튼하구나. 너 여기 있고 싶어? 잠깐만.
있을래? 아니, 내가 있으라 말하잖아. 뜯어야지. 너 장작. 자, 보자. 이거를 어떻게 뜯냐? 혹시 망치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야. 혹시 내 거 혹시 도청이라는 얘기인데 몸에? 하나, 같이 둘,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 그래. 하나, 하나. 자, 호흡을 맞추자. 연습. 하나, 둘, 셋. 으쌰. 아, 하나, 둘, 셋이에요? 아니, 하나, 둘, 셋. 으쌰. 오케이. 하나, 둘, 셋. 으쌰. 되네. 한 방에 되네. 하나, 둘, 셋. 으쌰. 오케이. 아까 유리가 깨졌어, 여기서. 그래요? 어. 잘 저기 담아요. 혹시 빗자루 보신 분? 뭐야? 뭐 날라오네? 좋네. 잠깐 기다려봐.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여자친구 달라 그래. 여자친구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서 삼촌한테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근데 쓰레바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쓰레바지. 오. 맞춰. 나 전투력 방어력이 상승했어. 강체가 생겼어. 올릴 것 같은데? 공격해봐 아까처럼 다시. 공격해봐. 해봐. 뭐야? 오른손을 잃었어. 그래 아까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가서 팔로 가자 이제. 내 방어력 좀 챙겨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는 하소연이 전해져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디저트 카페 업주인 A씨는 매장 화장실을 청소하다 문득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더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대변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화장실 이용을 비교해보면 8년 장사하는 동안 남자 화장실은 대변 테러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여자 화장실은 셀 수도 없고 수위도 장난 아니다라며 털어놨는데요. 해당 글에는 A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자영업자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업주는 변기에 신발 자국도 남기는 데다 가끔 뚜껑도 부서져 있다라며 황당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변기 뚜껑마저 부술 행위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기마 자세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이 많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매장 내 공용 화장실은 여러 명이 쓰다 보니 더럽다는 인식이 있죠. 이에 몇몇 손님들은 변기 커버에 앉는 게 아닌 엉덩이를 들어 기마 자세로 용변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마 자세로 용변을 볼 경우 앉는 것보다 높은 위치에서 용변이 떨어져 변기물이 여기저기 튀거나 변기에 용변이 묻을 수도 있어 매우 비위생적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별 희한한 자세로 볼일 본다.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변기가 망가지는 거. 앉으라고 있는 곳엔 좀 앉읍시다.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진상 손님들이 있다 등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 made chuyu is clean, delicious, low sugar, and very healthy tasting. It's amazing soy because it's no sugar added. 부족한 경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임시로 컨테이너 병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부 구조를 보면 가로 7.5m, 세로 3.1m 되는 이 컨테이너 한 동에 같은 크기의 병실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병동과 병동 사이에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있는데 많게는 6명이 함께 써야 합니다.
이걸 두고 방역 기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또 감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료원 한쪽 공터에 컨테이너 병동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 병실 3개씩, 모두 48개 병실이 마련됩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 병상과 전실 쪽에는 이동식 응압기가 설치됩니다. 컨테이너 병상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중증 단계를 벗어난 환자들이 격리 해제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한 화장실을 함께 쓰면 교차 감염으로 환자 상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병실이 정부 방역 지침의 음압격리 병실 기준보다 좁아서 응급 상황 시 기계 작동이나 의료진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공공체육관이나 강당을 활용하는 게 방역이나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체육관 하면 뭐 100명, 200명, 뭐 몇백 명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리모트 모니터 할 수 있고 편하게 의료진도 안전하고. 서울시는 기존 음압병실 중에도 다인실로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곳이 있고 의료법상 환자 1인당 면적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샤워 시설과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갈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이 긴박한 만큼 컨테이너 병상을 원래 계획대로 15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취재한 기자와 한 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성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는데 뭐 일단 리포트를 봤는데 조금 거의 설치는 일단 안 돼 있습니다만 공중 화장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네, 앞서 보신 리포트는 주로 공중 화장실만 나와 있었는데요. 법령에는 국가 지자체 외에도 법인과 개인도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일반 화장실도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대상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각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각 지자체에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올린 게 아니더라도 그 지역 분들이 이제 보고 올리신 그 SNS 글을 보니까 112로 연결이 되고 급할 시에는 이제 현장 순찰차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경찰의 책임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랑 조율이 안 돼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요? 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예. 경찰청 내부에서는 전국적인 비상벨 허위 오인 신고 비율은 30%대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기기가 오작동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했다고 해서 뭐 그 건축주나 그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기까지는 지금 뭐 저희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도 아직 잘 안 돼 있는데 법령을 보니까 개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화장실 밖에 있으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설치가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내년도 안심비상벨 설치 관련 예산안은 2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으로 절반,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결국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진행도가 갈리는 셈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초창기다 보니 이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설치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방재정 부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그 톰 크루즈가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범죄를 하려는 마음을 예지하는 예지자가 나와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잡지 않습니까? 이 비상벨이 지금 뭐 이제 설치는 미비하더라도 비상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범죄를 먹으려고 했다가도 그게 이제 감시에 눈이 돼서 조금 범죄가 좀 줄어드는 효과라도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해 보도록 하죠. 조혜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condition 상쾌. 최근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한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탓하는 터에 설치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공터에 자리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수십 미터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조례 개정과 함께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방향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디에서도 비상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또 다른 공중 화장실. 다행히 비상벨은 설치돼 있지만 양방향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설치는 돼 있지만 경찰에 연락이 가지 않고 경고음만 나는 비상벨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전남에서 비상벨 설치 규정 조례를 개정한 곳은 여수와 나주 등 8개 시군뿐이고 광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곳이라도 설치율은 미비합니다. 호성군의 설치율이 가장 높은 55%에 이를 뿐 곡성군이 17%, 영암군 10%, 나주시는 7%에 불과합니다. 최근 이딴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뭐 노인분들이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게 비상벨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모든 지자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 군만의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비나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좀 많이 돼야 설치가 좀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벨 설치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의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비명 소리도 감지하지 못하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비상벨이 10개 중 2개꼴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한 여성이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화장실에 설치된 음성인식 비상벨은 먹통입니다. 응급 상황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건데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화장실에서 작동 여부를 시험해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음 측정 결과 철로변 소음에 해당하는 100데시벨 이상에서만 겨우 작동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적극적인 이용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많이 좀 겁이 나죠. 경기도가 용인과 동두천 지역의 공중화장실 93곳에 설치된 비상벨 136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체 2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이 가능한 비상벨 88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9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16개는 경찰이나 관리기관과 연결되지 않았으며 1개는 경기도가 아닌 전북경찰청으로 연결됐습니다. 오작동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아예 콜센터와 연결이 안 되는 데도 있었고요. 또 덮개를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덮개가 설치 안 돼서 경기도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실태를 일선시군에 전파해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음성인식 비상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도심 한복판 공중 화장실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뒤 공중 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벨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벨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경찰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네, 영호 주민운동장 비상벨 확인되고요. 네. 감도도 괜찮습니다. 안심벨은 제대로 작동할까? 등산로 입구에 있는 한 공중 화장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위급 상황대 이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실제로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했다면 통화가 연결돼야 하는 112 상황실. 지금 저희 112 상황실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누르시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면 오작동이 잦아 수리를 요청했지만 강풍으로 또 고장이 난 겁니다. 애초부터 모든 비상벨이 경찰과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남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5,200여 개 가운데 아예 경찰 자동신고 기능이 없는 건 무려 40%. 경고음만 울리는 수준입니다. 통신망을 이용해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비는 200여만 원. 경고음만 울리는 벨보다 설치비가 5배 넘게 높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경고음만 울리고 마는 무용지물 안심벨을 달아놓은 겁니다. 비상벨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도 도입 3년 동안 한 차례 정도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경찰서하고 좀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정하는 여성 안심기각들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여성 안심기각길은 모두 188곳. 하지만 올해 98곳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곳은 2016년 여성 안심기각길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전히 가로등이 부족하고 어두운데요. 하지만 여성 안심기각길 지정은 해제됐습니다. 허술한 안심기각길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경찰이 시설을 보완하기는커녕 안심기각길을 더 줄인 겁니다. 취약 시간대 순찰마저 줄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남의 여성 친화 도시는 18개 시군 가운데 양산과 김해시 단 2곳,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내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지자체와 경찰 사이 갈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봤더니 전국 화장실 열의 셋만 설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백소민 기자입니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비상벨. 누르면 영무원과 연결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비상벨의 중요성이 커지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겁니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당장 내일인데요. 경찰과 행안부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단 비상벨 형태. 행정안전부는 마이크까지 달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경찰은 차선책이라는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문자로 신고 위치가 발송되는 단방향 비상벨도 가능하다고 정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통이 안 되며 비상벨 설치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비상벨 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 서울. 하지만 58.5%로 절반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고 울산은 아예 열에 9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26.1, 33.8%로 평균 설치율이 떨어집니다. 홍보도 부족해 비상벨이 어떤 기능인지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 눌렀을 때 바로 뭐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연락이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걸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안전을 위해 만들겠다는 비상벨인데 의무화 하루 전까지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건 완벽한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전 글램팜해요. 시간을 이기는 기술력으로 하루 종일 글램하게. 글램팜. 올 설엔 소리내 서로의 건강을 빌어보세요. 네, 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전국 봄나들이 명소에 상충객들이 몰린 가운데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화장실 내부에 할머니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최근 나들이 객이 급증하면서 휴게소 화장실 이용도 크게 늘어서 일부 휴게소 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사진도 이를 기다리다 못한 여성들이 대체로 줄이 길지 않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녀가 바뀌었으면 벌써 난리 났을 일이라며 남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온 여성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저렇게 뭐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남자들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게 그렇게 편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성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휴게소에서 종종 겪는 불편함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또 함께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남성이 한강공원에서 촬영한 공공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남성의 소변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 다른 곳에 위치한 휴게소 화장실의 사진. 여러 개의 남성 소변기가 그대로 관찰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휴게소나 지하철, 대학교 등의 일부 남자 화장실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후진적인 구조로 인해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며 불편을 토로합니다. 민망하고 기분이 좀 좋진 않죠. 우선 여성분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칸막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권이 지켜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의 인권은 조금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도 민망하죠. 지나가다 볼일 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 여성들 역시 민망하다는 의견. 보면은 저걸 좀 닫아주지. 남자는 또 민망한데 어떡하나. 자기가 뭐 그렇게 막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아니니까 민망하겠고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는 상황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이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화장실 안입니다. 이 여자 화장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남자 화장실을 거쳐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남자 소변기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양쪽의 시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림막이 없어 남성의 뒷모습이 노출되고 열린 문 사이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렇다 보니 몇몇 대학 게시판에선 화장실의 구조를 바꿔달라며 여론을 모으는 글도 올라옵니다. 한 교대의 학생인 남성은 설치된 소변기 3개 중 2개가 밖에서 훤히 보인다며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됐다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부에서 노출되는 남자 화장실의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장애인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있다거나 남녀 공용 화장실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것도 비슷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인식한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중화장실은 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전문가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화장실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 수준에 척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배려해 나간다면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공간인 화장실.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맑고 푸른 바다로 유명한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선 일부 바닷물 색이 변하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 넘쳤기 때문인데 이런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널리 알려진 해수욕장. 육지와 인접한 한 곳이 유독 흑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수관에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곳곳에서 이물질과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이 흘러나온 폐수로 바닷물은 온통 흙탕물로 변해 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된 겁니다. 바닷물 색깔이 그냥 잿빛 색깔로 확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가보니까 그 하수도에서 콸콸콸콸 나오고 있고 시야에 보이는 데는 전부 다 동물 색깔이더라고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생활 폐수는 중계 펌프장을 거쳐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됩니다. 일대 인구 유입이 늘면서 폐수량이 증가한 가운데 펌프장 중 한 곳이 오물 찌꺼기로 막히면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 넘친 겁니다. 서부 하수 처리장 일대에선 수년째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비슷한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고 여러 번 터졌어요. 관광객분도 막 얼굴 찌푸리기도 해요. 용량이 넘쳐난다는 걸 좀 모르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해당 하수 처리 구역에선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 사업이 늘면서 최근 10년간 하수 유입량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수량은 그만큼 늘었는데 시설 개선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게다가 제주 전역에서 이 같은 하수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디서 얼마나 하수가 유출되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화장실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의 과학자가 손 건조기에 실험 접시를 댑니다. 바람을 실컷 쐰 뒤 곧장 세균 배양 실험을 해봤는데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뒤덮인 실험 접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공기와 접촉한 실험 접시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있는 종이 수건에 손을 닦은 뒤 같은 방법으로 살펴봤는데 몇 가지 박테리아가 발견됐지만 건조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손 건조기에서 분사되는 박테리아는 대장균이나 간염 바이러스 등인데 화장실 공기가 건조기로 빨려 들어간 뒤 분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병원 감염 관련 연구소에서도 이 손 건조기가 종이 수건보다 무려 1300배나 더 많은 세균을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묻히는 꼴이었네. 편하니까 썼는데 알고는 찜찜해서 피할 듯. 사람이 멸균실에서만 사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흐린 눈도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크린 작업장에 방문했습니다. 철제 스크린 사이사이에 검은 천 조각이 수북히 껴있습니다. 이게 많이 걸려서. 이 더러운 천 조각은 다름 아닌 화장실 변기를 통해 유입된 물티슈들입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걸린 물티슈는 사람이 일일이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를 해도 유입량이 너무 많아 모두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남은 찌꺼기들은 결국 펌프 모터로 흘러들어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물에 녹지 않은 물티슈가 수중 펌프에 고착이 되었을 경우에 펌프의 토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계 펌프가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 한 아파트 앞에 있던 중계 펌프장의 펌프 모터에 물티슈가 걸리면서 물이 넘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이물질 처리 비용은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약 23억 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이물질 처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티슈.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꼴로 물티슈를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변기에 그대로 버린다고 합니다. 물티슈에는 물에 녹지 않는 폴리에스테르가 함유돼 있어 하수처리장을 막히게 합니다. 시중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천연 펄프와 레이온을 활용한 화장실 전용 물티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변기에 쏙 100% 흘러감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변기에 그대로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까?
화장실용 물티슈가 실제로 얼마나 잘 풀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500ml의 물을 3개의 비커에 동일하게 넣고 2분 동안 열심히 저었습니다. 형태가 유지되는 일반 물티슈와 달리 화장실용 물티슈는 어느 정도 물에 풀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휴지에 비해 훨씬 오래 걸리고 섬유 조각들도 남습니다. 남은 섬유 조각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변기에서 하수 처리장까지 가는 배관의 수압 조건에서는 화장실용 물티슈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초기의 유속에 의해서 확 풀어지지 않는다면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화장실용 물티슈라고 하더라도 일반 물티슈와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 시설을 막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과했기에 화장실용 물티슈로 정해졌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실용 물티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문구. 물내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또 선정을 하기도 하는데 부직포 협회에서 그러니까 물티슈를 만든 업체들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인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티슈 업체들이 만든 그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성이 없는 것이죠. 변기에 버리지 말아야 할 품목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전 세대를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종의 탄생.